여기서부터는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 예, 여기가 최종 종착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린다라기보다도 그래프의 개형을 좀 빠르게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우선은 이제 얘를요,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석적인 풀이를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그래프의 개형을 좀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y 콜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의 fx의 지금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 fx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2의 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요 그래프는 8-의 2의 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fx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2의 x가 되는 부분, 그리고 8-의 2의 x가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결국엔 이런 겁니다. 얘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x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즉 x라고 하는 것을 정의역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x의 범주를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때의 이퀄 관계를 동시에 같이 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 녀석은 f의 x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었었던 내용 중에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겉함수인 이 f 입장에서 얘가 정의역에 해당이 되니까 얘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2의 fx, 또 하나는 8-의 2의 fx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려면 결국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fx가,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보다는 작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fx가,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그냥 편의상 뭐 이퀄 관계를 같이 그냥 집어넣어 봅시다. 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범주는 지금 보시면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2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이 치역을 기준으로 해서 0과 2 사이, 그리고 2와 4 사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지금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우선은 얘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사실 x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 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1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3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그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에 이때 fx는
0과 2,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2의 x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8-2x라고 하는 식을 가져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제가 기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니은은 또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건데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네요. 자, 요 녀석을 1로 바꿔야겠죠. 1. 그쵸?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2x, 여기에서는 8-2x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선은 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리고 우선은 충분히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면서 처음엔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차근차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은 결국에는 2 곱하기 fx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합성을 하게 되면 f의 x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에 2x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0과 1,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fx는 2x가 돼요. 그런데 이 2x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 곱하기에 여기 x 대신에 2x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4x. 자, 그 다음 얘는 f의 x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2 곱하기에 8-2x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4x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는 f의 x를 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주에서는 2x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밑에 있는 요 그래프에 이 식에다가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EX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8에다가 마이너스 2에 다시 2x가 됩니다. 자, 그래서 8-에 4x가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f의 fx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2와 3 사이에 있을 때 8의 2의 x라고 하는 요 녀석은 2와 4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8에 마이너스 2에 8-2x. 자,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다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지금 뭐가 됩니까?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4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밑에다가 좀 그릴게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는 최종적으로 4x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4x.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8-4x가 그려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x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16-4x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좀 예쁘게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좀 지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설명도 좀 드릴게요. 결국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g에다가 다시 fx. 자,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논할 때는 결국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물론 이 fx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겉함수인 gx에 대해서 gx로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얘의 최대값과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겉함수인 g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때의 최대와 최소가 이 gx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해요?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도 보시면 여기 위에서 결국엔 겉함수의 입장에서 얘가 최대값이 4에 해당이 되고 최소값이 0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이번엔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일에 그래프의 개형 정도를 내가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속함수인 fx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속함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x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2가 되겠죠.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작을 때가 클 대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이 0에서부터 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4까지 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이런 뜻입니다. x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2로 갈 때에 이때의 fx라고 하는 치역은 0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4로 갑니다. 그러면 f의 x라고 했을 때 이 겉함수인 fx에서 요 녀석 속함수는 결국엔 치역인데, 이 속함수가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이 0부터 4로 움직인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4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요 녀석이 이 fx에서는 정의역인데, 이 정의역이 0부터 4로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x라고 하는 것이 2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4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fx라고 하는 것은 4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으로 갑니다. 함수값이. 자, 다시 4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0으로 감소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f의 x라고 하는 것은 얘 자체가 4에서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fx가. 그러면 4에서 출발을 해서 0으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4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움직일 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올라갔을 때 4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f의 지금 g의 x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gx라고 하는 걸 보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요. 그쵸? 그러면 x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gx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2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f의 어떻게 gx라고 하는 것은 gx가 f의 입장에서는 정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의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0에서 2로 가요. 그러니까 0에서 2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체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에 해당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출발해서 1로 간다, x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란색 그래프에 개형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이 녀석은 뭐라고요? 예, 2라고요. 이렇게. 다시 그 다음 만일에 x가 이번에는 1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2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에서 출발을 해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f의 gx라고 하는 것은 2에서 출발을 해서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그러면 함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자,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갔다 올라간다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려갔다 올라간다라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W자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번.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써먹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G에다가 다시 fx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fx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0에서 2분의 3이죠. 그래서 x가 0에서 2분의 3으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3으로 갑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3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g에 다시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0에서부터 3으로 가기 때문에 겉함수 입장에서는 0에서 3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마치 fx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요 그래프는 올라가고 다시 한번 꺾이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0, 여기 2분의 3.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함수식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약간 정석적인 풀이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보시면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지금처럼 파악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출발을 해서 만일에 x가 그 다음에 3으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3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요. 그러면 gx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fx가 3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내려가고 한 번 더 꺾여서 이렇게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3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또 찾아보면 1번. 네, 이게 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라.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다 그려라. 그러니까 식으로 세워서 이제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예, 해석을 한번 해봐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번 써먹히는지 한번 봅시다. G 다시 fx입니다. 그러면 fx의 입장에서 보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1, 오른쪽에서는 3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음, x가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범위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fx는 뭐가 됩니까? 그냥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g의 f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얘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g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g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가 돼요? 1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x가 이번엔 1보다 큰 쪽으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fx라고 하는 녀석이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fx라고 하는 것은 3입니다. 그럼 g의 어떻게 fx라고 하는 것은 g3이랑 같으니까 g3은 역시나 1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1번이 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수함수 최종적으로 계속 1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생각에 따라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익숙해짐의 문제라서 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y 콜 지금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f의 x 플러스 2가 4라고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합을 순서대로 적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객관식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보기를 좀 지웠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합성함수 그래프는요. 비교적 쉬운 함수끼리의 합성일 때 이때 그래프를 그리는 걸 그래프 개형을 빠르게 파악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나와봤자 위와 같은 이런 그래프들밖에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봅시다. f에 지금 f에 x 플러스 2가 있고요. 얘가 4입니다. 그러면 f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f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4가 나오니까 이 정의역인 이 원소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면 되겠죠. 4를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6, 11, 15, 17 6, 11, 15, 17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6이고 11이고 15고 17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함수값 6, 11, 15, 17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6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6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8, 16입니다. 됐습니까? 6일 때. 그 다음에 1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그어져요.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15 마찬가지, 17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f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6인데 11, 15, 17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x라고 하는 것은 6 그리고 14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실근의 개수와 합을 순서대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실근의 개수는 총 몇 개? 2개. 그리고 합은 뭐가 됩니까? 2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합성함수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글쎄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주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한번 학습을 했었는데, 이거 이외에 응용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다음에 또 가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